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삼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 참 많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어제 이제 그 바이든의 부자 증세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자본 이득세율을 2배로 인상 추진한다고 해서 그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 이득, 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 이제 자산 매각 수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게 이제 현행 20%에서 거의 39.6%이니까 2배를 인상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서 거대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냐.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는 빠졌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도 빠지고 시작했어요. 예. 근데 다행히도 이제 삼성전자가 82,800원에 보통주는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75,200원에 이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기 투자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뭐 좀 할만하면 어디서 그냥 한파로 이렇게 공장 문 닫고, 뭐 좀 할만하면 바이러스가 와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 장기 투자가 이런 겁니다. 오늘 혹시 물량 또 뺏기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주가는 왜 안 가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업은 튼튼한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됐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주가는 나중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최소한 하나 둘씩 물량을 늘리지도 못해도 그 너무 허무하게 뺏기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거 주가 올라가면 진짜 허무할 거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고요. 또 요새 또 미국 증시와 다르게 삼성전자가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예의주시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삼성전자 네덜란드로 날아간 용이 쏘아 올린 44대 43의 돈 버는 의미, 장기 투자자분들 큰 수익 냅시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10월에요. 삼성전자에 용이 한 분 계세요. 예. 이 분이 유럽, 네덜란드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냐면요. ASML이라는 슈퍼 을 중에 을이라는 그 회사로 날아갔어요. 이유는 바로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확보 때문에 날아갔습니다. 이 장비가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와 TSMC는 파운드리에서 양강 구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2강 구도. 근데 10나노 이하, 특히 7나노 초미세 공정에서는요, 이 장비가 거의 필수예요. 왜냐면 이 장비가 있어야 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수율이란 양품입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이 덜 나와야 되거든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불량품이 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장비는 한 대에 2천억이 넘습니다. 결국에는 이 장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삼성이 빠르게 쫓아가거나 아니면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초유의 관심이 됐었던 일이에요. 근데 용님이 날아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큰 결과가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슈퍼 을 중에 을이라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1분기 매출액이 5조 8,700억 원,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ASML의 주목할 점은 실적에서 매출액 중에 한국의 판매 비중이 44%로 대만의 43%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1%라도 삼성전자가 노광 장비를 더 갖고 왔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죠, 사실은. 비슷한 걸로 봐야 돼요. 자, 비슷한데 이게 왜 좋은 소식일까요? 지난해 4분기에요. 이게 TSMC가 39%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이죠. 한국이면 삼성전자가 다 갖고 왔다고 거의 봐도 되는데요. 이게 31%였는데 이렇게 상황이 입장 역전됐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자, 파운드리 분야에서 특히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는 이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나노 기술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물론 밀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뭐해서 지금 좀 힘드냐면요. 5나노 이하에서 수율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지적이에요. 예, 요것도 논란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 수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경쟁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ASML에 이 노광 장비가 있으면 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주를 받아서 양품을 생산해 낼 것이고, 그러면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을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TSMC는 지금 서로 100조가 넘게 투자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10년 동안 133조를 투자한다고 했고요. 그거보다도 TSMC는 4년, 5년 동안 더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투자해도요, 결국 이 장비가 없게 되면 나오는 양은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TSMC가 물론 지금 점유율이 훨씬 높지만 그래서 파운드리 수주가 더 간다고 해도 이 장비, 노광 장비가 한계가 있다면요, 삼성전자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애플이나 AMD는 골수 TSMC 고객이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로 물량이 몰릴 수도 있다. 결국 TSMC가 아무리 파운드리 수주를 확장해도 캐파가 늘기 어렵고 삼성전자는 그 캐파를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고 TSMC가 소화되지 않는 물량도 삼성이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광 장비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 노광 장비를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지금 평택 P3 공장이 50조 투자하기로 했고 2023년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이 ASML에서 만든 노광 장비를 넣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양산으로 한번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슈퍼사이클이 작년 재작년에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짧게는 22년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슈퍼사이클이 간다고 합니다. 그때에 맞춰서 삼성 파운드리가 양산을 제대로 한번 시작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잖아요. 맞물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때의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때의 주가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게 이 43대 42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이렇게 미친 듯이 이러고 있나? 왜 모든 사람들은 파운드리에 관심을 가질까요?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서 파운드리가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매출은 메모리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슈퍼사이클에 맞춰져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나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메모리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D램입니다. 낸드 플래시 여기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그때마다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 한 건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때는 건물세가 500만 원 나오다가 어떨 때는 2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러나 저러나 500만 원, 400만 원 꾸준히 나오는 건물이 있다면 꾸준히 월세가 나오는 이 500만 원짜리 건물을 다 선호한단 말이죠. 그 이유와 좀 비슷한데요.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꾸 주식을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평가받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초기술이 필요한 제조업이에요. 매년 번 돈의 30조 그 이상이 기술로 들어갑니다. 그 비용들이. 매일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반도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많이 걷어도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파운드리에 목숨을 거는 거고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노광 장비 EUV가 44대 43으로 TSMC를 앞섰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2023년에 평택 P3에서 초미세 공정에 나노 기술로 인한 반도체가 나오면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거나 앞설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돈 되는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일단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장비를 더 많이 가져오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TSMC는 바보냐고요. 그 사람들도 이 장비 뺏기기 싫었을 거잖아요. 더 많이 갖고 오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오고 싶어서 고생했던 삼성전자 임직원분들, 그리고 지금은 어디 좀 계시는 그 작년 10월에 날아갔다 오신 그 용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계속 주가 신경 쓰시는 우리 그 구독자, 시청자분들 되게 고생하셨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 중에 이제 장기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네, 제 생각은 걱정하시지 말고요. 지금 주가 좀 빠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저는 장기 투자자분들은 파운드를 뭐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좋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큰 수익 내는 날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